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점만 하더라도 한 이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후장이 계속 밀리면서 결국에는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다행히도 2500포인트는 깨지 않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2%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경계를 했던 주가 흐름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제가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나마 선방을 했던 업종들은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이 그나마 선방을 했었고 또 반도체하고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MLCC라든지 패키지 쪽, 이쪽은 빨간불 내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제외했다면 오늘은 생각보다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코스피 상위 종목들은 2차원지 관련주하고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였네요. 이쪽이 생각보다 많은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몇 종목 되지 않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또 LNF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2차원지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로봇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5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급 자체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크게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여전히 4일 연속으로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삼성 SDI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3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기, LNF, 현대차.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이 종목을 제외한다면 반도체하고 MLCC 이쪽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었고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셀트리온,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을 제외한다면 모든 종목이 반도체하고 MLCC,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0.7% 상승이 나왔고 유일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어제는 직전 고점을 소폭이지만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46% 전날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다시 한번 고점 부근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5% 상승과 함께 확실히 고점을 돌파하니까 위에서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0.7%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을 어제 살짝 돌파를 했었는데 그 흐름을 깨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를 부합하는 값이 나왔고 3.1%가 나왔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이것도 4%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모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만약에 이런 기대감들이 모두 선반영되었다면 오히려 예상치를 부합한다든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이 되려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제는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 남아있죠. 현지 시각으로 내일 새벽부터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보다는 내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은 국내 시장에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보합, 대만도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2차전지 관련주에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반도체 관련주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국내가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협력을 동맹으로 격상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를 말씀드렸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사를 통해 또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자, 일단 보면 현존하는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네덜란드 ASML하고 삼성전자에서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SK 하이닉스하고는 EUV용 수소가스를 기술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장비 수급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내년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립 서비스의 코멘트가 아닌 1조 원의 공동 투자권이라든지 또 수소 친환경 공정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런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1월 상반기일 거예요. 그때 새로운 갤럭시 모델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쩌면 챗 GPT라든지 최근에 구글에서 발표했었던 제미나이, 이 AI 인공지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있죠?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은 AI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반도체를 넘어서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발전된 인공지능이 실제로 탑재가 된다면 스마트폰 교체 수요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다는 것은 기존의 AI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산 처리 속도가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런 기능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단순히 AI 쪽을 넘어서 정말 오랜 기간 정체가 되었었던 스마트폰 시장도,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멀리 가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초에 발표가 되는 갤럭시 신제품, 어떤 기능들이 탑재가 될 것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더라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AI에 대한 기대감은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올해 상반기라든지 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AI 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대세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저는 자율주행 쪽,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결코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 쪽은 자율주행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이 발전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이쪽이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은 고개를 돌릴 수가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로 핵심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당연히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들에서 본다면 지금은 별다른 주가의 반응이 없지만 이게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주로는 칩셋 미디어, 현대오토에버, 인포뱅크라든지 그리고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결코 흐름은 좋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현대오토에버고 칩셋 미디어만 최근에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트렉스라든지 인포뱅크, 이쪽은 별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평선들을 모두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언젠가는 한번 반응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그렇다고 해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계속 관찰을 해보는 것도 연말과 내년 시장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주봉으로 볼게요.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지만 올해 7월, 8월, 9월 이때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배럴당 68달러까지 90달러에서 크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동에서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나 우려가 조금씩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유가의 하락은 결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분명히 물가는 또 2%대로 크게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약간은 시소게임 하듯이 밸런스를 잡아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참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격하게 꺾이는 것도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빠르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유가가 조금은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유가의 하락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참조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부터 FOMC가 진행이 되는 만큼 연준에서 내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어쨌든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